진짜 한국이 흡연자들의 지옥은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담배 피기 너무 힘들죠. 근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무 데서나 담배 피지 않았나요? 버스, 지하철 뭐.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안에도 재떨이가 있었어요. 이걸 끄라는 건지 여기서 펴도 된다는 건지 모를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거 기억이 나요.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재떨이가 있었고 그거를 치웠던 것 같던 그거 기억이 나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 맞아요. 남자가 담배를 착 피고 서 있는 게 제일 멋있는 그림이었어요. 예전엔 그랬지. 북한은 지금도 그래요. 요즘 같은 경우에 길에서 그렇게 담배 피잖아? 그러면 혼나요. 냄새 난다. 개념이 없다고 하죠. 개념이 없다고. 개념 상실. 네. 저 근데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에서 금연구역이 26만 곳이 넘네요. 엄청 많다. 2012년에 7만 9천 개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해 26만 5천 개 됐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담배 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한국 남자들은 구름 위에 올라갔어요. 자리가 없잖아요. 금연구역 늘어나긴 했지만 틈틈이 금연구역 없는 곳은 다 핀다고 봐. 그냥 뭐 그러니까 골목에서 골목 사이 어두운 곳 그렇지. 이런 데 보면 막 담배가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 걸리면 또 벌금 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흡연자들이 제일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게 사실은 이건 것 같아요. 올해 2월부터네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된 뒤로 내 집에서도 맞아요. 마음대로 그쵸. 담배 필 수 특히 없다라는 거. 아파트. 근데 이거는 사실 좀 그렇긴 해. 왜냐면 공동주택이니까 아래층에서 담배를 밖에 뭐 창가에서 펴도 연기 올라오고 냄새 바로 나요. 화장실에서도 펴도 그 배기관을 따라서 또 그렇지. 연기가 올라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웃음이 났던 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뭐? 더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북한이 인식이 TV에서 보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맨날 담배 피우고 그 사진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김일성 위원장 때부터 똑같은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는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북한 남자들은 그런 걸 물줄이 담배라고 하죠. 그렇게 이렇게 노란 장화를 신은 담배라고 하죠. 여기로 말하면 필터 낀 거. 근데 북한에서 필터 그 담배는 정말 비싸요. 담배 있잖아요. 담배를 나오는 걸 그걸 말려가지고 가위로 썰어서 그걸 신문지 말아서 그냥 피우잖아요. 노동신문으로 말아서 피우는. 예, 그걸 연기를 피우면요, 그 사람의 입이 굴뚝이에요. 누런 연기가 그냥 확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연기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북한 여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와서 그 담배 남자들이 담배 피우는 거 갖고 여성들이 막 하고 해서 처음에는 좀 유난을 떤다. 야, 남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는 그건 보통인데 정말 한국 여자들은 유난을 떤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와 6년 차 되니까 앞 사람한테서 담배 냄새가 나도 기분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냄새 속에서 벗어나니까. 근데 한국 여성들은 그 냄새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질식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냄새를 싫어하겠구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담배 연기, 담배 냄새에서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게 90년대 중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었다니까. 근데 너무 빨리 바뀌었죠. 몇 년 사이에. 그 다음에 금연 그 캠페인 깜파니를 시작을 하면서 막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게 피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 냄새를 같이 맡는 사람한테도 영향이 크다. 간접흡연, 그러니까 피동흡연의 폐해도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끊어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담배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생활에 스며들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도 뭐 어디 수학여행 갔다 오면 아빠한테 선물로 재떨이 사다 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금연 분위기도 조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대체 얼마나 많이들 피우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적게 피는 것 같은데도 20.3%가 펴요. 2018년 통계예요, 성인 인구에. 이게 얼마나 줄어든 거냐. 10년 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49.2%가 핀다가 나와요. 성인 남녀. 1980년에 무려 79.3%.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자 빼고 다 폈다는 얘기네. 애들 2명에서 빼고. 1명은 피운다는 거죠. 사실 이거 이제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뭐 담배 통제법 있네요. 그렇죠. 담배를 생산할 때 밑에다
담배는 뭐 위암과 폐암을 발생하는 맞아요. 원인이 됩니다. 이것도 북한에도, 그러니까 북한도 아이러니하네요. 이것도 그럼 생산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예. 이제 어쨌든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네.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법이 나온 게 2005년인데 이후로 역대기실이나 공중집합장소 뭐 물론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 여기선 옛날부터 뽑히게 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병원이나 진료소, 열차, 버스 이런 데서도 이제 전부 다 금연 구역이거든요. 북한도. 네. 북한은 담배 얼마나 피는 거예요? 우리보다 다 필 것 남한보다 같아요. 더 피울 것 남자 같은데? 담배 안 피우는 남자 없어요. 근데 저기 뭐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통계가 약간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말하고 싶은데 이 통계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나왔지? 나도 그래.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80%는 대초를 피워요. 집에서 마라초를 피워요. 왜냐면 그거는 포함이 안 되겠고. 예, 물줄이 담배를 피울 상황이 못 됐어요. 2014년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북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43.9%, 여성의 흡연율은 0%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안 피워요. 또 2017년의 자료를 보면 북한 성인 남자의 37%가 흡연을 해요. 이때도 여자가 0%예요. 북한에서는 여성이 담배 피운다? 상상을 못해요. 남한에서도 그런 분위기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 생각. 담배는 예전부터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맞아요. 남자들이 부의 상징. 가진 권력. 근데 사회적으로 나누자면 반대를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여자랑 나누고 싶지 않은 거죠. 그 권력을. 그렇죠. 감히 여자가 담배를 피워 그렇지. 이렇게 될 수도 아,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 고모 할머니들은 할머니들이 잘 피웠어요. 담배 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여자들도 다 담배 했다니까. 아니 담배도 그냥 피운 게 아니라 무슨 이렇게 기다란 꽁꽁대. 장대 같은데 꽁꽁 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길게 해가지고 저 그거 지금도 생각나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여자는 담배를 피면 안 돼가 돼버린 거예요. 남자들 담배 피우면 멋있고 담배는 참 권력의 상징이고 맞아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들이 담배를 피고 아무데나 담배 필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사회적인 시설이 바뀌니까 다들 담배 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담배 제약이 되는 자체가 거지. 담배 예, 자체가 예. 문제가 죄악시대가 되고.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 담배는 부의 상징이라 권력의 상징이라 근데 북한에서 지금도 제일 그래도 옛날부터 잘 나가던 담배가 고양이 담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고양이 담배를 남자들이 웃어줌에 딱 꺼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와 정말 급이 있는. 그래서 고양이 담배를 한 갑을 사요. 그럼 이제 그게 20대밖에 안 되잖아요. 다 피웠는데 그 껍데기를 버리지 않아요. 세상에. 그래가지고는 시장에 가서 그 싼 담배 있어요. 백승이랑 뭐 대백산이랑 이런 담배를 사가지고 그 속내피를 그거다 넣어요. 예, 그리고 남이 달라면 안 줘요. 야 이게 얼마인데 사실은 왜 안 주냐면 부끄러워 안 주는 가짜니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품위 유지를 지키려고 하는 게 담배거든요. 북한에서는 담배가 어느 정도 가벼운 뇌물의 상징이기도 아, 하나요? 가벼운 게 아니고 담배가 최고의 뇌물에서 최고의.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간부들한테 주면 그게 돈이에요. 문제가 터져도 담배를 받았다 하면 제가 남자 담배 받을 수 있지. 그래서 북한에서는 뇌물이나 화폐로서 1등 가는 세탁하는 데서는 담배만한 게 없어요. 나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탁 네. 되네요. 바로. 근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담배가 그 정도로 어쨌든 중요한 물건이라고 해야 돼? 뭐 그렇다면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접촉할 때 피운다 해서 심심초, 화나면 피운다 해서 화초. 이렇게 해서 담배 이름을 붙여가면서 맞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만큼 다른 걸로 인한 낙이 없어서 담배를 피운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남성들이,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이 보게 되면 정말 골프도 치고 자기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북한에서의 남성은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직장이 없어지면서 아예 뭐 낮정등이 됐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내한테 약간 천대받는 건 사실이에요. 쌀떡에서 인신난다고 북한 여성들이 아무리 조선 여성 전형이라도 나가서 하루 종일 몸이 피곤해 보세요. 남편한테 고운 말이 나가지 나가겠나. 않지. 근데 남편들은 그 아내의 그 말에 반박해서 싸우면 자기네가 밥도 못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꾹꾹 참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많이 우라쳐. 우라쳐. 예, 그래서 막 이제 해풀이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만 거예요.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 말하다 보니까 불쌍하네요. 그러니까 구박하지 말아야 되나? 네. 근데 나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북쪽에서도 요즘에 북쪽에서 2006년 이후에 금연을 한다는 얘기가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금연에 대한 방송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거기 네네. 보면
담배 끊으라 하면 여자들이 진짜 자기 생각에서 끊으나 하고 끊어야 되는데 여자들의 말을 흘러가는 신의 물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이 담배와 관련해서 투쟁을 벌여서 이 남자들 담배 안 피우게끔 좀 된 바람을 일으켜야지만이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요만한 담배 요거 하나씩 때문에 못 끊는단 말입니까? 그 아줌마들이 막 담배를 끊으라고 막 소리 질러 네, 막 화를 그렇죠. 내. 네. 거기 보면은 남자들 담배 안 피우게끔 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막 그러는 것도 있고 맞아요. 요만한 담배 요걸 제대로 못 끊는 그거 하나 못 끊어가지고. 맞아요. 여성들은 담배라는 게 건강에 나쁘다 이런 인식보다는 돈이 나간다. 그것도 큰일이죠. 쌀 사 먹기도 힘든데 그래서 자꾸 피운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걸 하늘에 공기를 날려보낼 거면 왜 피우냐. 네. 밥을 사서 먹지 이런 인식이 더 강하거든요. 그럼 남한이랑 실질적으로. 그거는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돈 드는 건데 그러니까 건강보다 어쨌든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렇게 금연에 대한 인식이 커진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그만큼 이 흡연의 위험성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잖아요. 북한에서는 그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난의 행군 시절에 금과 풀을 바꿔다 피웠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물자들을 바꿔다가 풀로 바꿔다가 폈다.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못 끊는 게 이렇게 자개적인 말이 나오지만 그래도 못 끊는 게 담배라는 거죠. 그만큼 중독성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담배를 피게 되면 그 안에 이제 60여 종의 발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온갖 종류의 암을 일으키죠. 그래서 담배 연기가 입으로 들어가서 혀에도 암이 생기고 구강에도 암이 생기고 후두로 들어가면은 후두에 또 암이 생기고 후두암이 생기고 또 폐에 암이 생기고. 근데 거기서 담배 연기가 그 혈액으로 들어가 가지고 심장에서 온몸으로 다 보내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는데 뇌혈관이 막히면 중풍에 걸리는 거고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돼요. 한국에서는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그리고 뭐 탈북자들의 증언 같은 거를 뭐 인용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를 보면 2004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금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시작이 2005년에 뭐 세계 보건기구의 그 담배 통제기구에 가입하는 그 첫발이 됐고 그 다음에 뭐 흡연 통제법이 나왔고 그리고 2016년에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2016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연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하기는 했는데 아이씨 난 못 끊겠고 저는 이런 제가 부분이 있는 보기에는 거 아니에요? 장군님들이 그러니까 위원장이 전부 다 끊어야지라고 시작했는데 80일 만에 못 끊은 거예요. 못 끊겠는 그냥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한국은 굉장한 효과를 발휘한 거네요. 그 흡연율이 엄청나게 떨어진 떨어졌으니까요. 데는 참 이게 내가 보기엔 국가적으로 금연을 엄청 유도했어. 한국에서 공익 광고가 맞아요. 너무 끔찍했잖아요. 공익 광고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2002년도부터 그 전에도 있었지만 2002년부터 매우 획기적인 광고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청소년층, 젊은 층을 겨냥해서 기억나는 게 핑클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 젊은이의 이름으로 거부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심심할 땐 게임! 머리 좋은 우리는 담배는 안 돼! 담배 젊은의 이름으로 거부하십시오. 제가 기억나는 거 2주일 나왔던 거. 그것도 2002년이었어요. 남한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희극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대요. 예. 담배 맛있습니까? 그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2갑씩 피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됩니다. 폐암 말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왔을 때 폐암이면 말 못하잖아요. 잘. 그래서 막 쉰소리로 그런 얘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걸 본 것 자체가 사람들에겐 충격이었던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머릿속에 박히게 되면 담배는 좋지 않아 라는 인식이 정말 급속도로 남한에서도 싹튼 것 같고 특히나 담배값에 특히 요즘 담배값은 보기도 흉측한 그런 장면들을 일부러 집어넣잖아요. 맞아. 후두암 환자의 사진 이런 그렇죠. 게 담배값 전면에 찍혀 있으니 시커먼 폐 이런 거. 근데 이게 세계적인 게 우리나라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늦게 시작했어요. 네, 2001년에 캐나다에서 먼저 흡연의 위험성 경고하는 그림 이런 거 담배값에 넣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뭐 105개 국가가 지금 다 활용을 할 정도.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고 그렇죠. 2016년부터 맞아요. 우린 시작했죠. 담배 곽에 경고 문구가 적혀 있으면 아무래도 피면서도 좀 깨름직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한테 그게 매우 주요하는데 왜냐하면 애 때부터 금연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담배 자체를 싫어해요. 맞아요. 네, 죄악시하게 되고.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시찰하는 그 보도자료가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게 한국에 인용이 돼서 나온 적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는데 유치원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담배 핀 거야. 난리 났잖아. 남한에서 난리 났어요. 애들이 있는데 어딜 담배를 피냐는. 또 있죠. 저는 전혀 난리가 안 났어요. 이설주가 임신한 상태인 걸 남측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같이 다니면서 담배를 피워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남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맞아. 그래서 그때 저 누구한테 들었어요. 왜냐면 남한에도 어르신들이 이제 그 젊은 애들이 길에 가면서 꽁초를 아무 데나 막 해버리고 나면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동네에서 뭐 우스갯소리로 장군님도 피우시는데 우리가 못 피우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이라는 사회가 담배에 대해서 이게 비도덕적이다. 그러니까 건강도 나쁘지만 상대를 위해서 비도덕적이다. 이게 선전용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게 대중화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북한에서 요즘도 그럴까 싶긴 해요. 왜냐면 그 금연 관련해서 그 아까 전에 뭐 끊어야죠, 막 이런 홍보물도 많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우리도 뭐 금연 보조제 뭐 붙이는 거, 금연껌 뭐 이런 걸 다 금연을 국가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거의 무상으로 금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은 신청을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같은 곳에서. 금연 클리닉은 금연을 시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방문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전문 의약품을 제외하고 행동 강화 물품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금연에 도움이 되는 물품들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꾸준히 방문을 하셔가지고 금연을 성공하신 분에 한해서 5만 원 상당의 성공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고 성공률은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뭐였죠? 금연 영양알. 영양알. 이걸 먹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담배를 끊을 수 있다라면서 막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3번째 먹으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구사들의 방조 속에 우리나라의 진귀한 약재들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금연 영양알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우, TV 선전에서 그렇게 한 데서 줄기는 하겠죠. 그래도 조금은 줄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분야에서는 아무런 먼 것 같아요. 문화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풀이 깊숙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주민을 통제해야 될 간부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뭐라고 우물이 그런데 아랫물이 뭐라 하겠어요.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냥 그거 하면 끝나. 장군님이 금연하시면 끝납니다. 가능할까? 그게 어렵다는 거지. 실학자 이익이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으로는 정신을 해치고 밖으로 듣고 보는 것까지 해쳐서 머리가 희게 되고 얼굴이 늙게 되며 이가 일찍 빠지고 살로 따라서 여위게 되니 사람을 빨리 늙도록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이익 선생이 담배 해악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야? 600년도 더 전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담배값 문구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었음에도 끊지 않는 사람들은 끊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 못 끊는. 앞으로도 흡연은 뭐 계속 될 것 같고 금연을 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거는 정말 남한테 피해를 준다라는 인식은 좀 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어요. 사회적으로 자기네가 너무 위치가 없고 그냥 속이 탄다 해서 담배를 피운다고 그걸 결정적인 부실로 내세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담배를 피우면 폐나 간이 더 타는 거거든요. 그러네. 네, 그렇죠. 간은 자의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담배를 피우면 내 폐가 더 탄다. 간도 더 타고. 왜 그 위원장님들이 원하시는 건 다 하셨지만 장군님 말씀으로도 실현되지 않은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게 금연이라고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족사회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장군님 말씀으로는 못했지만 본인의 의지로 하실 수 있는 게 또 금연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건강을 위해서. 네. 그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